검언유착 사건 당시 결국에는 이제 몇 년이 걸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어요. 저는 권한유착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심경이 어떠셨습니까? 짧게 얘기해 주시죠. 심경이요? 글쎄, 네. 뭐 그럼 그 당시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조금만.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등등등 해서 말씀을 하셨더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왜죠? 그래서 그건 평가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들 중에서 제 뜻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힘드셨었나 보네요. 글쎄요, 뭐 잘 지나갔습니다. 네. 힘들진 않으셨나요? 그거는 개인 문제라서요. 예. 그 당시에 장관님께서 나오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분노도 있고 하지만 그런 감정들을 잘 다스리면서 이렇게 억누르면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네. 유우성 씨는 어땠을까요? 유호성 씨요?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그분도 하는 과정에서 그 잘못된 증거가 제출됐었고 그 과정에서 그분도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피해를 입고 말고를 물은 게 아니라 어땠을 것 같냐는 걸 여쭙는데요. 좀 개인 감상을 계속 물어보시면 제가 뭐 개인 감상에까지 말씀드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장관님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심경이 어땠는지를 물었는데 거기에도 답을 못 하시고 그리고 장관이라고 하면은요 지금은 검사가 아니십니다. 예. 장관으로서는 부처에 있는 여러 공무원들과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까지도 읽어내야 되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요? 제가 부족한 거 많은데요. 근데 제 사건에서 제가 어떻게 겪었고 제 가족이 어떻게 힘들었는지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유우성 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잘 모르는 사건이고 모르는 예, 사건이시라고요? 그 사건 자체를 서울시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간첩으로 누명을 받아서 예. 오랫동안 힘들었고 예. 가족들의 삶까지 다 피폐해졌던 사실은 제가 온 국민이 다 압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사건이라는 말씀드린 것은 네. 제가 직접 했거나 제가 당했거나 할 정도로 사안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확실히 안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장관님, 예. 장관님이 지금까지 법과 함께 살아오신 분이라 굉장히 객관적이고 드라이하실 거라고는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한 부처의 장관으로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될 의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공감력이 없습니까? 어려운 질문 제가 드렸습니까?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과연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떠신가가 굉장히 좀 의문스럽네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 유우성 씨의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수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것도 온 국민이 다 압니다. 말씀해 주시면 누굽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모르십니까? 어떤 수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 유우성 씨와 관련된 사건이 뭐 여러 개입니다. 그냥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이시원 검사였었죠. 예. 그 징계를 받았어요. 이제서야 생각난다든지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억울한 누명을 씌웠든 혹은 밝혀내지 못한 잘못이 있든 해당 검사의 검사로서의 능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여기서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고 그 팩트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검사가 증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유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길게 못했다는 설명하지 거는- 않겠습니다. 징계를 밝히지 받았다는 못했다는 것은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증거가 문제 있다는 걸 밝히지 못했다는 거는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한 사람을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그 사건에 대해서 검사로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니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굳이 그걸 평가해야 될 입장이 있지 않다는 그러면 말씀을 그 드리는 겁니다. 당시에 징계를 받을 정도의 평가를 받았던 해당 검사 이시원 검사가 승진하는 것은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분은 지금 나가서 정무직으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승진하는 승진하는 게 것은 정의롭다라고 생각하시냐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장관님은 분명히 앞으로 수많은 과오였고, 인사를 하셔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 이시원 그분에 대해서 제가 인사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분은 이미 그러한 나간 지 비슷한 오래되셨고요. 종류의 일들이 앞으로 많아지겠죠. 같은 사안은 당연히 아닐 테지만요.
그 시스템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저는 이게 검찰이 효율적으로 범죄자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 보호라든가 절차를 반드시 징계를 지켜야 한다고 받았던 생각합니다. 검사들이 계속 승승장구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뭐 그게 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독직 폭행까지 당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묻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독직 징계를 폭행을 한 받았던 사람을 검사가 제 질문 승진시켰죠. 들으십시오. 전 정권에서. 징계를 받았던 검사가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의롭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독직 폭행한 검사가 승진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시영 검사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면은 제가 답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의 말은 다 맞고 남의 말은 다 틀립니까? 아까 제가 국민들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고 읽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노력해서 그 부분은 제가 점점 더 좀 보완하겠습니다.